자, 이제 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8쪽이에요. 자, 이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조항인데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겸업, 고용인, 인장, 휴업폐업, 사무소 이전, 개시, 명칭, 광고 이런 내용을 다 본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의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조항 한 문제씩 이제 호박호박 출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중개계약 개념을 말씀드리면, 중개계약은 이거예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거든요. A 개업공사에게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중개의뢰계약. 이게 준말이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것이 바로 중개계약이다. 그 다음에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계약은 의뢰인자와 개업공사, 의뢰인자와 개업공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중개계약이다. 중개계약이고, 그 다음에 후일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그래요. 거래계약. 그래서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 22조에는 일반 중개계약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해요. 옆집 개공 B한테 또 중개를 의뢰하고요. 옆집 개공 C한테 또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개공한테 중개 의뢰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업공사에게 보수를 준 형태.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요 집에 내놓고 요 집에 내놓고 요 집에 내놓고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법 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서 중개계약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써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의뢰인이 중개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승낙을 함으로써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느냐? 승낙의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계약자의 원칙상 나는 중개계약 쓰기 싫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을 때 이제 써줄 사항이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를 써주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같은 걸 써주는 거고, 거래 예정 가격 써줘야 돼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그리고 중개 보수를 써줍니다. 왜? 보수 분쟁이 많으니까.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중개 보수를 미리 정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준수할 사항을 써줍니다.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암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네 가지를 써줍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봐야죠.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서식이 있느냐? 서식이 있어요. 실무 시간에 이제 있다는 것을 다시 공부할 거고요. 서식이 있고요. 그럼 여기 생각해 봐야죠.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용할 의무는 없죠. 왜? 권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작성을 했잖아요. 작성을 했을지라도 이거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제도는 우리 개업공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 제도예요. 전속 중개계약.
자, 그럼 이 전속 중개계약 제도는 물건을 혼자 받는 거예요. 이게 전속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속이란 말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 계약을 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과 계약을 못하죠. 그렇듯이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속 중개계약 제도다. 그래서 우리와 23조에 지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개 의뢰인은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23조 본문 규정이에요. 1항 규정인데 그래서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만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전속계약제도입니다. 물건 혼자 받은 거죠? 그럼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업공사에게 유리한 형태입니다. 물건 혼자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중개 의뢰인한테도 유리한 계약이에요. 의뢰인은 한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놓음으로써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은 특정 개공을 정하여 중개 의뢰할 수 있다. 나는 이 집에만 내놓을 거거든요. 딴 데 안 갈 거거든요. 책임지고 잘해주세요. 그럼 이 요청에 대하여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 중개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느냐? 체결할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라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의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전속 중개계약일지라도 체결의 의무는 없어요. 반드시 물건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나아가 중개를 꼭 완성할 의무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오케이를 했어요. 이제 개공이 감사합니다.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속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은 개업공사를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우리 법이요.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육성이에요? 우리 법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업공사를 올가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법이에요. 물론 의뢰인 피해 방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개업공사를 올가매려고 하는 법도 아주 드뭅니다. 자, 그럼 개업공사께서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전속을 체결한 개공은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그 의무가 5가지인데 먼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서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전속계약 써야 돼요. 두 번째, 전속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전속계약서 보존도 하셔야 됩니다. 보존은 보관을 얘기해요. 몇 년? 3년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죠. 오늘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속계약서는 3년을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다음에 물건을 혼자 받았어요. 우리 개업공사가 혼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정보 공개가 3번째 의무예요. 다만 이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요. 중개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금지예요.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까요? 공인.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중인 시에는 공개 금지예요. 그러면 아무 얘기 없다면 공개 나가야 되죠. 그죠? 아무 얘기 없다면 공개 나가는데 이때 며칠 나가느냐? 7일이에요. 또 7일이 등장했죠. 7일 내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디다 공개하게 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다고 했어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망 공개를 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개를 했잖아요. 내용을.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그래서 정보 공개 3번째 의무. 4번째, 이거 전속인데요. 혼자 물건 받아놓고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을 3개월 가버립니다. 그럼 의뢰인이 피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한 개공은 2주에 1회 이상이에요. 14일에 한 번 이상. 2주에 1회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예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전속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유효기간은 60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전속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 자, 그래서 이게 전속개공의 의무였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의뢰인의 의무. 그러면 이제 의뢰인의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전속개공은 정보 공개하라고 했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이거는 확인 설명 사항이라는 거와 아주 비슷하거든요. 오늘 공부하는데 나중에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을 물어볼 거예요. 이번 32회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아주 간만에 물어봤습니다. 20년 만에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점, 이걸 물어봤었죠. 그러면 일단 감만 잡아두시는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등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는 어떤지 공개하게 돼 있고 수도, 전기, 가스, 오수폐, 수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모두 공개해야 되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요건 뿐만 아니라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모두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공개되고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자 인적사항은 왜 공개 금지일까? 짐작되시죠? 사생활 비밀 이제 보호 취지가 있고요.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를 꼭 해버리면요, 물건 채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권리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금지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 얼마에 거래할 거냐 및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돼요. 다만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았잖아요. 이때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개할 정보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중개 보수를 공개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 공개하라는 얘기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권리자 인적사항 정보 공개 금지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하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세, 요 네 가지가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차츰차츰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공개한다.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는 의무를 부담하죠.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하는데 전속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먼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요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 이하인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세 가지 의무로 크게 의뢰인은 이제 의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위약금이란 말은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거예요. 얼마를 물어주게 돼 있냐면 중개 보수에 해당한 금액으로 다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속의 유효기한 내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사에 또 중개를 의뢰해요. 그리고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 갑이 다른 개업공사에 또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럼 전속이란 개념 자체를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갑은 A한테 뭐 물어준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 보수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금액만 보수에 해당한 금액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두 번째 위약은 전속의 유효기한 내에 개업공사를 배제 후 거래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갑은 10억을 달래요.
을은 9억 5천을 주겠대요. 5천은 깍제예요. 이 갭을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결렬됐어요. 갑과 을이 중개사무소 나왔거든요. 골목길 걸어가다가 갑이 그랬죠.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지하다방 가서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같은 동향이에요. 그래서 갑이 그랬죠. 이거 계약공사한테 비싼 보수 줄 필요 있느냐. 우리끼리 여기서 양보해서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약공사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계공을 배제했죠. 따돌렸어요. 따돌리고 여기서 9억 7천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배신했죠?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지하다방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속의 유효기 안내 계공을 배제하고 소개한 상대방과 직거래해버린 거죠. 그럴만하죠. 그래서 이게 위약금 지급의 사태 두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요 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소요 비용은 계약공사의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계공의 지출 비용을 물어준다. 그 비용을 얼마를 물어주게 되냐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요. 이걸 주셔야 돼요. 중개보수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계약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데 이것이 소요비용이다. 그럼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아파트 내놨어요. 그리고 백화점을 갔거든요.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갑이.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을한테. 그러니까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죠? 이때는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광고도 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거예요. 대신 조건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입니다. 이때 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이자가 바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인데 줄여서 제가 앞으로 스발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스발상.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유기한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중개의뢰인이 거래했다. 그럼 계공의 지출 비용을 물어줍니다. 단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럼 예를 들어 정상 거래가 됐을 때 갑이 A한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스발상과 거래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계공이 60만 원을 지출했어요. 많이도 지출했죠. 얼마까지 물어주면 돼요, 갑은? 50만 원이겠죠? 중개보수 50%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주니까. 근데 이때까지 계공이 3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럼 30만 원 다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 소요비용 지급 의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우리 중개의뢰인께서는 협조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전속이니까 확실히 모두 고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하자가 있다면 하자가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고지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위약금 지급의 의무였어요. 감은 잡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속 중개계약 제도였어요. 이게. 자, 그럼 전속 중개계약 제도를 다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로 실무적인 문제를 따져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전속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속을 체결하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세요. 전속을 체결한 우리 계공께서는 전속계약 사용해야 되죠.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 보존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라.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영업정지 먹어요. 전속인데 전속계약서 안 썼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손님이 시장 바구니 들고 가다가 내 아파트 좀 내주세요. 여기만 내놓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그래. 그럼 손님 잠깐요. 그래가지고 전속계약서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손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여기다 특별히 믿음직해 갖고 맡기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듣도 보도 못한 계약서에다 사인하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저기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우리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으면서 중개계약서를 쓸 수 있다면 분쟁을 확 줄여버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의뢰를 하면서 중개계약서를 쓰는 게 아주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후진적인 중개제도를 갖고 있어요. 익숙치 않아요. 손님들 자체가 원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전속이라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야지만 중개업이 선진화될 수 있고요. 의뢰를 받을 때 중개계약서를 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죠. 물건 채가는 거, 손님 빼가는 거 다 막을 수 있죠. 우리 실무 가면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주 속상한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 빼가고 손님 채가고 막 그러면요.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죠. 뒤집어집니다. 이게. 그래갖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성품이 공주 같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중개업과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무수리가 더 어울립니다. 그분들이 중개업을 잘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막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무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손님한테 정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님한테 정 줬다가 그 손님한테 뒤통수 맞고 그러면요. 상처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입는 상처는 상당히 커요. 나는 실무하면서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성의를 다하고 내 모든 본심을 보이고 진심을 다 보이고 있는데 다 손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가끔 가다가 내가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러면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출근하면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 하거든요. 출근할 때 간을 빼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와서 간을 집어넣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속계약제도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전속계약제도를 받고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보망 운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이 그림이 없죠. 없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이에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시는 매도인 A예요.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기업공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했죠.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거. 그러자 이 갑이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어요. 이 정보망에다가 물건을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종로구에 사시는 을입니다. A입니다. B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강남으로 이사를 오시고자 동네 기업공사 을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내가 강남으로 이사 가고자 한다 해서 아파트를 구해달라 의뢰했어요. 그러자 이 을이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망에 들어가죠. 정보망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4개를 골라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하고 물건을 소개했죠. 물건을. 그러자 이 B가 4번을 체크했어요. 4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개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으로서 A 소유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개업공사는 갑개업공사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야, 매수인 나왔다, 거래하자 그래요. 그러자 역시 갑이 A한테 매수인 나왔어요. 이거 거래하자고 합니다. 조건 다 오케이 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A가 거래하자고 그러죠. 그러면 둘이 다시 약속을 잡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해줍니다. 거래가 그럼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됐습니다. 되면은 여기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업공사 갑은 정보망에 들어가 있는 물건, 이 물건을 삭제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계약 체결 통보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죠.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예요. 정보망을 설치하는 운영자. 이 자를 뭐라 하냐면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계약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 운영도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망 운영도를 지금 쭉 봤더니 이 부동산 거래망이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개공상호간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인터넷 열어봤을 때 매물 정보 사이트들 있죠. 직모 이런 것들 모두 정보망 아니에요. 그런 광고를 하는 플랫폼 그럴 뿐이지 이거는 정보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이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공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협회가 지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죠.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고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게 이제 K랜, 그 전에는 이제 탱크 21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한방이에요. 이 한방이란 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방이 바로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다.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이 한방을 많이 운영도 하거든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거보다 사설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정보망이라 제가 부르고 있는데 T, 브랜드가 T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L로 시작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형 업체들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L로 시작되는 걸로 쓰고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어쨌든 사설 정보망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보면 국토부 장관에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안 받고 정보망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터치하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이상한 규정이에요. 현실과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자제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조금 짜증나요, 저도.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게 94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정보망이라는 게. 그럼 94년도 생각나세요? 천리안 쓰던 시절이었어요. 천리안. 컴퓨터가 보급도 안 되고요. 이 94년도 시절에 제가 직장생활 이거 했던 때거든요. 저희 부서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컴퓨터가 2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천리안 쓰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전화선으로 인터넷 썼죠. 그래갖고 한번 클릭해놓고요. 공동 컴퓨터 클릭해놓고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돼. 그래야 천리안이 열려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거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해를 해두시는데,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한방을 얘기합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이 한방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설 정보망인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실무에 가시면 사설 정보망 많이 쓰실 겁니다. 이게 이걸로다가 모든 계약서, 확인설명서 전부 다 여기서 운영해요. 다. 현금연수 끊는 것도 그렇고 영수증 끊는 것도 그렇고 모든 업무를 다 일로 합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시스템 한번 다운되잖아요. 그날 쉬어야 돼요.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한방도 비슷해요. 한방도
이 사설정보망 시스템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이 현재 개선이 돼 있죠. 그래서 한방도 시스템이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또 이 지역별로 있잖아요. 우리 개업공사들이 단체를 구성했죠. 지역별로 다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원 중개업소들이 있죠. 이렇게. 이들이 공동망을 운영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동망이라고 많이 써요. 공동망이 바로 사설정보망이에요. 공동망인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같이 물건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공동중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망이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망을 현재 쓰고 있는데 이 정보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이 규제 안 하고 이것을 단체를 구성하면서 만약에 회원 중개업소와 아닌 자와 공동 중개를 막는다든가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금지행위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처벌이 지금 뒤따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지행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지역별로 우리 개업공사들이 모두 단체를 구성해서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회원 중개업사 거래하는 거를 실무적으로는 마디 차단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걸 차단해버리면 금지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부분이 신설됐는데 어쨌든 규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보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타치를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러니까 이걸 제도권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보망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우리 법이 실제로 규정을 둔 것은 거래용모 사업자에 대한 내용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목은 그렇게 돼 있고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 거기 양괄호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인증사 상호간이죠. 밑줄 긋고 개공과 중개 의뢰인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법 24조에 양괄호 2번이에요.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개공 상호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용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용모 사업자의 지정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가자는 뜻이죠. 그럼 거래용모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꼭 지정을 몇 개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우리 협회가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요건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요건 5가지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통신 사업자가 뭐냐면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다. 그러니까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은 전부 다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일 것. 2번째, 여기 가입비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분산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됩니다. 숫자 우리는 나중에 철저히 암기할 거거든요. 이거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 각 30명 이상일 것.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정보 처리 기사해야 됩니다. 기사가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기능사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물건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이게 지정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을 갖췄거든요. 그럼 이제 지정을 신청하겠죠. 그럼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을 이제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까지 교부해버려요. 이걸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내에? 30일이죠.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기한은요, 7일, 10일, 14일, 15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30일이에요. 지정 신청 들어가면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이기 때문에 나랏일 하시라 바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준 거예요.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게 돼 있고. 그럼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규정이라는 걸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운영규정이 뭐냐면 운영규정은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물건을 등록하고 가입을 하는지, 회비 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개공과 거래공사 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정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에요. 이것도 기한이 있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을 해주면 돼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 주는데 역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죠.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는 33일로 기억할 건데, 자, 그래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운영규정 승인을 받고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공고 사업자 지정 절차였어요.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와 개업공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개업공인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돼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 공개하면 안 돼요. A한테는 공개해주고 B한테는 공개해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공고 사업자는 이런 의무가 있고요. 우리 개업공사는 당연히 정보망에다 대고 물건을 허위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완성됐다. 지체 없이 거래공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걸 삭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으면 이거는 허위 물건 공개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공고 사업자와 개공의 의무예요. 이 부분은 후일 이제 제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지정 취소의 1-1이고요.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고, 개공이 만약에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사를 통보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61쪽에 있는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개정 논의가 한번 있다가요. 이게 중단됐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62쪽 있죠? 62쪽. 개업공사 등의 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2쪽. 자, 이제 개공 등의 의무로 들어왔는데 개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의무죠. 그래가지고 품위 유지, 공정중개 의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법 29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품위 유지 및 공정중개 의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 유지의 밑줄이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 밑줄이에요. 이게 우리 법 29조 1항 조문이에요. 이게. 자, 그럼 잠깐 볼까요? 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요.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출발이 개공과 소공이 부담할 의무네요. 그죠? 그럼 중개보조는 이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품위 안 지켜도 됩니다. 신인성실로서 공정중개 안 해도 돼요. 물론 중개보조원이 중개할 일이 없자, 이 중개가 아니잖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우리 소공사에 대해서는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품위를 지켜야 되고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 해주세요. 공무원도 품위 유지 의무가 있죠. 국회의원도 품위 유지 의무가 있죠. 그렇듯이 그래서 이렇게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품위라는 게 뭘까? 품위라는 게 상당히 이게 불확정 개념 같은데 전문 직업인으로 지녀야 될 품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 가져야 될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돈이 개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렇게 품위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 출근하는데 쓰레바짝
찍찍 끌고 추리닝 입고 출근했다. 품위 안 지켰다고 봐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요즘 남성분들은 대부분 우리 인테리어도 아주 중개사무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정장 차림으로 이제 출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벼운 뭐 그런 차림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입고 나가고 여성분들은 정장을 많이 하죠. 어쨌든 전문 직업인답게. 예. 근데 그 희한해요. 보면요. 저도 이 부동산 쪽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저분은 부동산이 맞아. 딱 보여요. 냄새가 서로 느껴져. 근데 저분도 나한테 부동산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냄새 안 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품위를 안 지켜버리면 우리 법상 처벌이 가능할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품위가 다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선언적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중개업법 시절 있죠. 중개업법 시절에는 품위 안 지키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품위 안 지키면 그 밖에 위법 위반 업무 정지 때릴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때린 예는 거의 없고요. 그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든데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서요. 도박을 하다 걸린 거예요. 도박으로.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셔터 내리고 친구들을 불러갖고 도박을 하다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도박죄로 벌금 받았어. 벌금. 그러면 이거 우리법 위반 벌금이 아니니까 결격이 아니거든요. 우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 결격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도박죄로 개공이 중개사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맞았다는 걸. 그래갖고 등록관청이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 건교부였죠.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아니 개공이 이거 도박을 하다 걸려갖고 벌금 맞았는데 우리 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느냐 했더니 그때 건교부의 답변. 품위 안 지킨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이게 요즘 중개사 하면서 도박하는 사람 없죠. 이게 우리 영업장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고요.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거는 신의 성실 원칙 우리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개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의 성실 원칙이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법 해석의 기준도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해석하고 있고 이 의무는 개공과 역시 소공이 부담하고 중개보조원한테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은 없었지만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선관주의 의무예요. 선관주의 의무인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쉬었다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